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고, 연구팀은 테이밍 트랜스포머랑 동일한 이제 연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가 동일하고 1저자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는 일단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그냥 씬이 아니라 컴플렉스 씬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레이아웃이 들어왔을 때 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이 바운딩 박스 그리고 클래스 정보가 이 레이아웃에 포함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서 전체 씬을 완성해내가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를 겐을 통해서 수행한 적이 있고 또 이런 레이아웃이 주어졌을 때 이 각 부분에 각 부분에 시멘틱 맵을 만들고 그 시멘틱 맵으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겐에서의 겐으로 할 때 억설리 로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로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에서 이미지로 가기 전에 이런 시메틱 맵을 거치는 그런 중간 단계들이 있음으로써 하이 레졸루션을 만드는데 이제 제한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한 줄로만 이러한 부분에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바로 레이아웃에서 이미지로 만들면서 하이 레졸루션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지 내에서 각각의 이 로컬한 부분의 어떠한 정보들을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바틀넥으로 학습을 하고 이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바틀넥을 바탕으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활용해서 그리고 레이아웃을 컨디션으로 줘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BQgen, 그 테이밍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던 그 모델을 응용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 테이밍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캡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BQgen, 테이밍 트랜스포머에서 제안했던 BQgen 같은 경우는 CNN과 트랜스포머의 그 장점을 합치자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CNN의 장점으로는 어떤 패치 단위로 패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이제 로컬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패치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러닝이 이피션트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패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한 정보를 보는 데에는 이제 제약사항이 있고 또 이에 따라 그 표현력 측면에서도 어퍼바운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풋을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로컬에 갇히지 않는다는 그런 약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인풋 정보들을 다 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헤비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 레졸루션으로 스케일업 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좀 더 파워풀한 모델을 만들자는 게 이제 취지이고 CNN에서는 어떤 이미지 내 로컬한 파트별로 어떤 컨텍스트 위치한 비주얼 파트들을 배워서 이거를 코드북으로 저장해 놓자 어떤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 놓자라는 거고 이 저장한 코드북을 바탕으로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 저장한 이 토큰들, 이 코드북에 있는 그 벡터들을 잘 구성해서 이미지를 완성하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고 이제 아랫부분, BQgen이라고 써있는 아랫부분 같은 경우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를 리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이 코드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 코드북을 바탕으로 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완성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코드북을 학습시킬 거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코드북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제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코드북을 학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코드북 같은 경우는 위컨, 그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위컨하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이제 식을 보면은 그 밑에 얘네부터 볼게요. E, G, 그 Z가 CNN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이고 얘네는 여기 인코더와 디코더와 코드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SC 같은 경우는 스탑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하는 거고 ZQ 같은 경우는 퀀타이즈된 벡터를 의미하고 X 햇은 디코더에서 리컨스트럭트한 이미지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식을 로스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리컨 로스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해지게끔 학습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코더의 아웃풋과 그 코드북의 벡터가 가까워지게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때 그 인코더에는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스탑 그레디언트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 퀀타이즈드 벡터와 인코더의 아웃풋이 가까워지게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식과 똑같은데 이때는 이 코드북에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첫 번째 식을 통해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킬 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인코더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먹이기 때문에 코드북을 학습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코드북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먹이기 때문에 인코더를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리컨 됐을 때 이 리컨된 이미지 위에 CNN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 패치별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로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는 BQVA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하이 프리퀀시 정보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BQVA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이고 이 논문에서는 그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로스와 지금 이 로스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인코더와 디코더, 이제 코드북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되면은 이제 세 가지가 학습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코드북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로 이 코드북 내에 있는 각 그 벡터들의 인덱스의 그 순서를 하나하나씩 예측하게 되고 예측이 완료되면은 이 완료된 이 어떤 피처 맵 형태의 이 시퀀스를 이 토큰의 시퀀스를 아까 학습이 완료된 디코더에 넣어버리면은 이미지를 잘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이든 생성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트랜스포머 활용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피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인코더와 디코더와 코드북이고 얘네를 활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정보, 레이아웃 정보가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는 보면은 그냥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사용하고 이제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코드북의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북에는 총 8,192개 코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퀀스 이 코드북의 인덱스가 0부터 8191번까지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probability s given c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컨디션으로 주어지고 이제 s가 i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현재 s 언더바 i를 예측할 때 이제 컨디션 정보와 앞전까지 예측했던 그 s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s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probability들의 이제 multiplication으로 probability s given s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 expectation을 씌운 값이 이 전체 로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레이아웃이 인코드돼서 토큰 형태로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하나하나 값을 예측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si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에서 예측했던 si보다 작은 그 예측 토큰들과 여기 이 레이아웃에서 얻은 토큰을 컨디션으로 주어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토큰이 이 앞에 그냥 컨캣해서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의 토큰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총 3가지,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3가지 정보를 담는다고 합니다. 먼저 클래스 인덱스이고 두 번째로는 좌상단의 어떤 값 그리고 우하단의 값을 이제 정보를 담아서 토큰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이미지와 같이 전체 이미지를 임의의 그리드로 나눈 다음에 각각 0부터 쭉 이제 그 패치의 개수별로 이제 인덱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토큰에 3개씩 한 오브젝트를 표현해 주는데 위에 첫 번째 3개 같은 경우는 20번 클래스이고 그리고 좌상단의 포지션은 7번, 우하단의 포지션은 90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래도 이제 뭐 20번 클래스에 12번 좌상단 인덱스, 우하단 34번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토큰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구별하나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중간중간에 오브젝트를 분리해주는 토큰도 넣었다고 하는데 이때 성능이 악화돼서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별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 컨캣해서 넣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토큰, 이 전체 랭스는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그냥 다 이미 이 99 값으로 패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북의 토큰은 8192개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 레이아웃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 하나하나씩을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탑 100에서 이제 샘플을 하게 되는데 이제 8192개를 소프트맥스 취해가지고 각각 토큰별로 어떤 다음 토큰으로 어떤 값이 유력한지 소프트맥스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높은 확률에 포함되는 100개의 그 밸류들 중에서 하나를 샘플링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100에서 이제 샘플링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소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들 먼저 정성적인 결과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여기 로스트겐 V2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레이아웃 이미지의 소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와 비교했을 때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로 만든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 시인 뒤에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테이밍 트랜스포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모델이 생각보다 이 작은 오브젝트들, 이 섬세한 오브젝트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 씬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너레이션이나 리컨 능력이 좋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이 테이밍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사람에 대한 리컨이 잘 안 된다, 사람에 대한 생성이 잘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도 보면은 이제 전체 씬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 이미지들이 더 하이 레졸루션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뭐 피자에 대한 이제 리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로샷 테스트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제로샷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제 얻은 레이아웃이고 왼쪽 같은 경우 코코에서 학습시킨 모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픈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이 오픈 이미지가 코코 데이터셋에 비해 뭐 11배인가 크다고 하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코코에 대해서 학습시켰을 때는 같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샘플한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리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오픈 이미지에서 이제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서 학습시켰을 때 코코 레이아웃에 대해서 잘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문제점이 아래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들이나 이런 섬세한 모습들이 리컨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사진들을 보면 씬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보면은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에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제 하나하나 다음 아웃풋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반절이 주어졌을 때 이 아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는 이제 테이밍 트랜스포머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 아래 예측할 때 아래에 어떤 레이아웃 이미지들을 추가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나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맨 왼쪽이 리커난 결과이고, 오른쪽에 이제 뭐 시멘팅 맵의 강도 놓고 배도 놓고 하니까 이 성당, 이 교회, 이 성당의 이미지와 어울리게끔 어떠한 밑에 이제 배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살펴볼 텐데, 이제 FID 스코어, 신 FID 스코어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FID 같은 경우는 인셉션 V3의 그 피처, 인셉션 V3의 위얼과 만든 이미지를 넣고 그 피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매트릭이고, 이 매트릭 같은 경우는 한 오브젝트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한 그 이미지 한 오브젝트를 타겟으로 이제 만들어진 스코어여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한 가지 더 매트릭을 쓰게 되는데 신 FID라고, 이 신 FID는 아래에 이제 오브젝트 센트릭 이미지 제너레이션 프롬 레이아웃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이제 매트릭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FID 스코어를 잴 텐데 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레이아웃에서 표현하는 오브젝트별로 각각의 이제 FID를 재겠다라는 게 이제 신 FID 매트릭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별 돼 있는 게 세그멘테이션 코코이고, 여기 별 2개 있는 게 풀 코코예요. 그러니까 별 2개가 데이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요 표시가 플립만 있는 거고, 이게 2개 있는 게 어그멘테이션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쭉 보면은 일단 어그멘테이션이 동일하고 데이터가 동일할 때는 사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성능이 그 소타보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그멘테이션을 더 진행하고 데이터셋을 더 많이 늘렸을 때 신 FID 스코어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에 비해. 그리고 아래도 보면은 이제 동일하게 어그멘테이션 더 넣고 데이터셋 더 사용했을 때 신 FID와 신 FID 스코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컴페어블 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논문 뒤쪽에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리미테이션을 얘기하는 게, 이제 다른 논문들과 다르게,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본인들은 오토리그레스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양을 늘려줬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위의 모델들과 동등한 그 상태에서 평가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이 어그멘테이션을 더 넣었을 때,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때도 동일하게 어그멘테이션을 더 넣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것, FID와 신 FID 모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할 때 말씀. 네, 밑에가 시멘트 맵에 따라서. 제가 그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시멘팅 맵이 아니라 그냥 레이아웃 정보, 이 박스? 네. 그 부분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시멘팅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은 여기서도 기본 정보로 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레이아웃 정보를 주게 됩니다. 아래부분에. 그러면은 저기서 사람 같은 거 깨지고 막 이런 거가 약간 이슈인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여기서도 뭔가 오브젝트의 토폴로지라고 해야 되나? 구성, 얼굴이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BQ 겐트 테이밍 트랜스폼에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게 앞선 토큰들을 바탕으로 다음 것을 하나하나 예측하다 보니까 뭔가 대칭성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람 얼굴도 대칭적인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도 왼쪽에 바퀴가 있으면 오른쪽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대칭성에서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보다는 이제 다른 제너레이티브 접근법,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접근법 사용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코드
코드북을 굳이 시퀀셜하게 생성하지 않고 좀 약간 홀리스틱하게 한 번에 이렇게 잘 구성을 맞춰서 호환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에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밴들의 그 비주얼 퀄리티가 지금 이 방법보다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수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 방법들의 퀄리티가 이 지금 제안한 방법이 여기서 프레이밍 컴플렉스 씬 신시스 이거에서의 성능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스코어에서만 그냥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제너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적인. 그래서 이미지들을 이제 제가 다 담지는 않았지만은 이미지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 뭐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은 이 씬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워풀하게 동작한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지가 좀 크게 확대한 거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이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른쪽 그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모델에서 만든 게 더 섬세하다고 하이 프리퀀시가 살아있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바다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물체들이 올라가 있을 때는 사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막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로컬 디테일 관점에서는 로스트겜도 비슷한 패치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프로포즈도 비슷한 퀄리티를 좀 갖는 것 같은데 물론 하이프리퀀시 디테일은 조금 더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 얘기는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 구성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그 얘네들 사이에서 하모니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이 논문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오메트리 구성 어느 정도 따르는 거 근데 결국에는 구성을 잘 따르는 거. 로스트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레이아웃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뭔가 관계성 같은 거를 고려를 이때는 그냥 피드 포워딩하게 해서 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워스는 그래도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퀀셜하게 디펜던시를 걸어서 관계성을 한쪽으로 펄스 오더로 고려를 하는데 로스트게는 그것마저 고려를 못하고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출력보고 마니까 그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근거가 없었나. 왜 어디서 저런 그 기린 같은 경우도 보면 기린 주변은 좀 환하고 그 주변은 또 색깔이 안 맞잖아요. 이런 괴리 같은 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흥미로운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은 네. 컨디션 벡터가 컴퓨터에서 같이 들어가면 있는데 저 컨디션 벡터에 사실 포지션과 클래스가 인코딩이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지션과 인코딩이 그렇게 인간이 생각한 것만큼 뭔가 그런 파워를 가지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웨이트를 더 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 논문에서는 그냥 컴퓨터만 해서 이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일단은 들어갈 때 컴캣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 트랜스포머는 GPT-2의 구조를 따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풋이 들어가고 여기 다음에 인풋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 토큰에서 사용되는 저 포지션 인코딩은 포지션은 그냥 인코딩 되지 않고 토큰으로만 사용되고 포지션 인코딩은 또 별도로 또 사용되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질문 반복해. 이게 뭔가 바운딩 박스라면 프롬프트에서 숫자를 뽑아놓을 텐데 레이아웃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레이아웃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베이스 주요 비슷한 질문을 해봤고 포르그랑 엑스랑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처리를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각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 원래는 픽셀 좌표로 주어질 거 아니에요. 걔를 저 그리드에 따라서
그냥 딱 토큰화 시켜가지고 각 위치를 그렇게 해서 딱 그 한 오브젝트별로 3가지 정도만 담아가지고 이제 컨캣 해가지고 넣었다 이 얘기밖에가 없고 이제 뭐 추가적인 웨이트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질문 한 번만 반복.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레이아웃에 보면은 레이아웃이 항상 이제 각각 레이아웃 위에 있는 바운딩 박스들이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사진에만 봐도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이제 처리가 따로 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별다른 웨이시나 다른 이제 프로세싱 없이 바로 그냥 각각의 오브젝트를 디스크리트하게 보고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정보 3가지를 뽑고 그 3가지 정보들을 다 컨캣해서 넣는 방식으로 컨디션을 준 게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다입니다.